비트코인이 안정되는 듯 하더니 변동성 지표에 다시 적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1분기에 보였던 지표들의 흐름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지금 시장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휴식이 있을지 오늘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 댄입니다. 대님 오랜만에 안경 쓰셨어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익률에 관한 이야기 나눴으니까 오늘은 매크로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찐막으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거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이 내용은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 미국은 이란을 향한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MOU 체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MOU란 간단히 말하면 국가 간 협력 범위를 명시하는 문서인데 근데 이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유가가 또 다시 반등을 좀 했어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이 협정을 하는 와중에 레바논을 공격했고 또 트럼프도 아직 이란과 마주해서 이제 대화를 안 할 거다 스탠스를 비치면서 반등을 한 거죠. 사실 이게 찐막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 제가 이제 전쟁 이야기를 그만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어제 잠시 언급을 드렸던 코인 시장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선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이자 합의안입니다. 은행 예금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무조건적인 이자 지급은 허용하지 않지만 네트워크 활동이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보상 시스템은 허용하는 걸로 합의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도 쌓고 그걸 현금처럼 쓰고 하는 방식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방송 전에 찾아보니까 또 은행권이 반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새로운 협의안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보이는 중이더라고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는 건 또 코인 시장에 분명한 호재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들은 이 해당 법안의 방향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통 금융권과의 마찰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통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데니님, 네. 이게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있었던 소식이 계속 없어져요. 이게 왜 그래요?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거든요. 결국 은행권과 마찰이 방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마찰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반영성이 위건 아래건. 네. 오. 그래서 아까 이제 선언에서 유리가 얘기할 때 변동성 지표가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큰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약간 좀 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매운맛? 매운맛 몇 단계까지? 한 원래 3단계까지 했는데 맵줄이신가요? 5단계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단계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네. 5단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일단 제가 핵심 저항 레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레벨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지난 브리핑에서 제가 결국에는 되게 중요했던 숏자리였죠. 이렇게 올라올 때 리테스트 숏을 가져가고 손절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자. 결과론적으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숏 포지션은 저희가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하방으로 베팅했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하방을 당장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 핵심 저항 레벨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비트코인 이 고점 기준에서 본다면요 2%밖에 안 남았어요.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2%를 먹기 위해서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지 아니면 이 2% 위로도 봐야 될지 좀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이 핵심 저항 레벨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요 여기에 아래 꼴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 즉 프라이스 액션 가격 반응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들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왜 그렇게 말씀드렸었냐면은 지금까지 이 가격 구간을 한 번도 돌파를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저항을 받는 구간이고 우린 이걸 보고 SR 플립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돌파를 장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과 이제 마감이 중요한데 마감까지는 아직까지는 확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윗꼬리를 살짝 달고 살짝 밀려 있는 모습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캔들만 본다면 윗꼬리가 1.8%고요. 몸통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면서 이 직전에 있었던 이 저항 구간에 진입하니까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뒤에서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수세 즉 거래량이 붙어줘야 이런 구간들은 확연하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만약 돌파가 나온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에는 다 지워보고요. 아래 꼬리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자, 꼬리들이 나오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가격 반응이 나온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장 중에 내려갔다가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간 자리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내려가다가 올라간 자리.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작년 10월 5일 이후 하락했던 이 하락 시작점, 그리고 올해 2월 7일 날 나왔던 단기 저점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 이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구해보면요, 꼬리들 0.382 레벨이 중첩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3월부터 4월 3일 혹은 4월 25일 이 부분, 이 자리에서도 매우 중요한 매물대가 도출이 되는데요. 볼륨 프로파일, 자, POC라고 하죠. POC도 보시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요, 상승 채널 최근에 보였던 2월 6일에 저점을 이어보면 이런 패러럴 채널이 나온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이 채널의 상단 부분이 여기입니다. 꼬리들과 가격 반응이 좀 세게 나왔던 구간들, 그리고 전체 하락 파동이 0.382 레벨,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작년 2월달과 4월달까지의 POC 라인이 중첩되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이 2월 6일 이후로 저점을 깼나요? 저점을 안 깼죠? 계속 올라갔죠. 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조정이라는 거는 저점을 깼냐 안 깼냐가 또 중요한 거고, 자, 그렇다면 지금 저점 안 깨고 바닥부터 38%가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죠. 물론 시장의 추세라는 거는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승이 더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조금 쉬어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답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온체인 왕자입니다, 저는. 왕자요? 네, 온체인 왕자. 예. 죄송합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거는요, 시장의 유동성을 볼 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많이 보잖아요. 보통 주식 볼 때는 대기 자금들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의 총알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요, 자, 선물 시장이 최근에 조금 내려왔어요. 네, 이 거래량 자체가. 그런데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현물 거래량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좀 다시 좀 꺾여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때 지금은 선물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했었을 경우를 보고 백테스팅 했을 때 선물 시장이 주도해서 멱살 끌고 전고점 가거나 상승장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받쳐주고 가격이 선물이 따라가면서 이제 레버리지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펌핑되는 건데, 지금은 현물 시장은 뜨끔미지근하고요. 네. 파생 시장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변동성이 매우 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매수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준비가 올라갔을 때 추격을 해야 되냐가 아니고, 저는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 왜 그런지 설명 꼼꼼하게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수급이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이 OI 미결제 확정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예, 이 말은 즉슨 파생시장, 즉 선물시장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현물시장의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제가 크게 가져왔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블랙락이라던가 혹은 뭐 그레스케일 같은 이런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IB들은 거래소에서 활동하지 않아서 여기에 데이터는 잡히진 않아요. 그들은 장 외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의 의무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얘네가 사란이 파란니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쉽게 말하면 고래들, 기관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관들이나 이제 이런 큰 덩치들이 바닥을 깔아주면 결국 시장을 올리는 건 레버리지와 그리고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결국 그럼 우리가 과거와 봤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은 어떤 수준인가를 봤을 때는요, 현물입니다. 스팟이죠. 현물 거래량은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적습니다. 자, 적은데요, 우리가 과거라 그래서 이 22년도 7월달과 23년도 1월달만 볼 게 아니고요, 이 다음 구간 ETF 승인된 이후 구간도 좀 우리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ETF 승인이 24년도 1월 달에 됐거든요. 이 이후입니다. 자, 이 이후에 보시면 지금 단기 바닥이라고 봤던 구간들에서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근데 2월 달 이후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번 이런 거래량은 있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거래량의 연속성은 떨어져요. 자,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현물 거래소의 거래량 자체는 죽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볼게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단기 고점을 볼게요. 여기 고점 부근. 자, 지금 보시면 여기를 돌파했죠. 네. 최근에 가격 돌파 나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현물은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낮습니다. 네. 내려가요. 그리고 4월 6일 이후에도 거래량이 더 낮고 반면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올라갔어요. 네. 자, 우린 이 데이터를 보고 직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는 현물 시장이 아니고 선물이다라는 거죠. 선물은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봐줘야 되는데 세 번째로 볼 지표는요. 레버리지 지표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 원리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용 네. 쓴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레버리지가 어디까지 올라왔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봤어야 되는지를 단기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자, 최근에 작년 11월 이후로 레버리지가 엄청 올라갔었죠. 숫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게요. 거의 0.2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도 0.2까지 올랐어요. 자, 가격 볼게요. 지금 레버리지는 잠깐 꺼두고 가격 볼게요. 가격도 저점 안 깨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물론 기간은 더 길어요. 횡보했던 기간은 좀 더 길지만 어쨌거나 같아요. 바닥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올라온 거죠. 어쨌거나 기간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 근데 레버리지 비율도 보시면요.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에도 현물 시장의 개입은 없었고요. 선물 시장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락한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니까 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돌파를 세게 하더라도 이 레버리지가 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현물 시장의 수급이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 상승장. 선물을 주도했으니까 이제 현물 시장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거나라고 우리가 확정을 짓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레버리지가 소화가 안 된다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모르죠. 다만 이 레버리지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결국 확인돼야 될 거는 뭐라고? 파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랬을 때 미결제약정까지 봤는데 미결제약정도 사실 뭐 크게 움직임 없어요. 미결제약정은 쉽게 말하면 수요가 지금 있니 없니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같이 붙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수요는 줄어드는데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네, 레버리지 같이 올라가고 수요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현물 수요가 붙어야 돼요. 예, 그래야 구조적으로 안정화가 돼요. 뭔가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탁 치면 우르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쌓아는 가고 있어. 근데 그 구조가 되게 불안한 거야.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데이터는 결국 매수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 거겠죠. 네. 시장이 올라간다 그런다고 하면. 자,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비트코인 시장가 매수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더 좋고 더 높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본다면 거래량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야죠. 올라가겠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어떻죠? 뭔가 떨어지는 느낌? 내려가죠. 자, 그리고 이 전 데이터와 비교하더라도요, 뭐 크게 늘지 않았어요. 아까 그 문제 구간 같이 볼까요? 레버리지 막 올랐을 때 그 구간들 있잖아요. 네. 그 구간이 이때입니다. 자, 보시면 가격 저점 올라가죠. 자, 그런데 수급의 저점은 어때요? 제한되어 있죠. 지금도 고점은 이전보다 낮고 전반적인 움직임은 제한되어 있어요. 확 돌파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급이 좋나요? 라고 보면 아니, 수급은 아니에요. 전혀 안 좋아. 이거 지금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제가 거짓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온체인 임금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저 크립토 콘텐츠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데이터만 직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 좋아요, 나빠요? 라고 한다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말고 또 다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예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미국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그리고 바이낸스는 어디죠? 중국계 거래소예요. 바이낸스. 예. 바이낸스가 가격이 비싸면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음수가 돼요.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랑 가격을 두고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인 거예요. 24년도 1월달 이후로 항상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일 때가 상승장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저점에서 올라갈 때요, 수급이 바이낸스를 압도해서 코인베이스에서 막 왕창 막 우르르 들어오면서 양수 구간에서 시작된 구간이 많아요. 상승장에서는 거의 다 이랬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가격의 고점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수급의 고점과 저점은 어때요?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죠.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죠? 데드크로스라 그러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수급이 거래량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걸 뭐라 그러죠? 골든크로스라 그러죠. 어, 네. 쉽게 말하면 데드크로스는 안 좋은 거고요, 골든크로스는 좋은 거예요. 그쵸. 네. 딱 들어도 그래요. 그렇죠. 자, 이걸 시간봉으로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은 수급의 고점은 계속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가격의 고점은요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죠. 자, 이 말은 즉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봤을 때는 바이낸스랑 가격 차이를 비교해서 바이낸스가 비싸면 음수,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양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수 구간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바이낸스는 어떤 거래소냐? 파생 1등 거래소입니다. 선물 1등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모든 지표들을 보면요, 모두 현물보다는 파생 지표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오늘 매운맛 5단계니까요. 네. 자, 펀딩비를 보겠습니다. 펀딩비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양수는 시장 위로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는 시장이 하락할 거야라고 보는 베팅이에요. 네. 2025년도 11월 달과 아까 말했던 그 구간 보시면 양수였죠. 양수였어요. 자, 지금 어때요? 음수요. 음수죠. 네.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죠. 네. 자, 근데 왜 거래소가 했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거래도- 중개를 해줘야 되니까요. 중개를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래소. 네.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만 정확한 규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숏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이 많다면 이 포지션을 강제로 내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죽여요, 안 죽여요? 강제로 힘이 있으면 죽이죠. 그쵸. 거기에 답이 있어요. 숏 포지션이 많으면 시장을 올려버리면 숏 포지션이 청산돼요. 오. 강제로 청산돼, 강제로. 네. 자, 그럼 이게 결국 스키즈성 상승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기 위해선 청산량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오. 청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숏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한 상승에 저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이게 그럼 숏 스키징, 즉 가짜 상승이 아니라면 진짜가 되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냐? 아까 뭐라 그랬죠? 파생이 아니고 현물 현물.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도 제가 보는 단기 고점까지 다 왔고, 물론 저희가 숏 포지셔닝을 구축해서 비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여기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지만, 그럼 저는 또 지금 기회 왔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 올라갈 때 하락 배팅해서 돈만 잃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저께 저희 이제 수익표 보여드렸지만 손실 본 포지션도 있지만 익절한 포지션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희망을 갖고 위로 돌파할 거라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갈 거니까 지금은 내가 노 트레이딩 존이라고 선언하고 조금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 눌렸을 때 어디서 물량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중요하게 봤던 구간들이 저항이 됐던 구간들이 다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예전에 말씀드릴 때 이 0.236 레벨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지금 보시면은 상승 채널 올라갔고 0.236 레벨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나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다가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봐야 되는 게 캔들의 패턴, 캔들의 움직임들을 같이 봐줘야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게 진짜야, 이번 파동이 진짜 상승을 시작되는 파동이야 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스퀴즈성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숏 포지션 배팅이 역대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랑 똑같아요, 시장이. 3월부터 계속 빠진대. 시장은 그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 줄 정리를 해보면 선물 시장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변동성 체크 꼭 필요하다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급 확인까지 필요한데 일단 상방이든 하방이든 기회는 찾아올 거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와 계속해서 전략 체크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 체크는 뭐 컨텐츠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좀 댓글란에 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그거 꼭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전략도 팬님 전략도 되게 잘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리니까 댓글 보시고 꼭 접속하셔야 됩니다. 이제 큰 파도가 올 거예요. 네, 큰 파도 꼭 같이 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운맛 보여주셨어요. 났어요, 아주. 네, 5단계까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맛이었는지, 매운맛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와 함께 계속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 댓글란에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